진짜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완전 기초학습 부진이긴 한데 6학년인데도 뭐 1등 2학년은 좀 그렇고 한 3학년 뭐 이 정도. 그럼 4.8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 예를 들어서 4.8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 4.8을 같이 그 아이가 진짜 걔는 뭐 사실 첫날에는 그래서 첫날부터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첫날 첫 주 요 정도에는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면 좋고, 일단은 요거를 할 때 아이들이 하는 걸 우리가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4.8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아이만 옆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는 그 아이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모두만에서 더 좋은 건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하겠죠. 근데 더 좋은 건 친구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야 4.8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이렇게 제대로 표현해. 4.8이 뭐야? 그럼 4 하고 0.8이야. 그럼 그 4부터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0.8을 해. 이렇게 0.8이 뭐지? 그럼 10개 중에 8개야. 그 한 개를 10등분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8등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표현해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거나 옆에 친구가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때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정말 진단하는 과정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하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걸 책을 찾아봐도 괜찮아요. 네. 그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애들이 밥 떠가지고 입까지 가져다 주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막 던져질 때 그거를 주실 수 있을지. 근데 이 수업을 진행 비슷하게 해봤는데 애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네.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 너희들이 풀고 설명하고 마치 수학자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 생각을 발표하고 설명하고 또 서로 토론하는, 이게 수학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만 딱 선다면 매우 좋죠. 전체에 나와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모두만에서 설명하는 걸 연습하라고 저는 하거든요. 연습 시간을 줘요. 몇 분 정도면 되겠니? 처음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봐봐. 내가 설명해 볼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 봐봐. 그 정도만 하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할까? 맞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 보면 되니까 일단 우리 생각한 대로 해보자. 이렇게 그런 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해. 막 던져야 돼.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던져야 되는데 수학하면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과 이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깨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학 시간에 저학년 때는 물론 2학년, 3학년 이때는 연산 시간도 필요해요. 많이 풀어보고 시간에 예를 들어 10문제, 20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5분 만에 풀었다면 다음번에는 4분 만에도 풀고 이렇게 시간 타임을 줄이는 것도 그때는 연습이 필요한데 늘 그것만 하면 당연히 지루하죠.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거를 못 견디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수학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저학년은 부채물을 많이 갖고 하셔야 돼요. 부채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탕과 바둑돌. 바둑돌은 사실 바둑돌도 나쁘진 않고
사탕이 더 좋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찌됐건 자기 책상 위에 그 가죽돌이나 사탕을 아이들한테 저학년 같으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한 봉지씩 사오라 그래. 없으면 교실에도 일단 나놓고. 그래서 그걸 사탕을 놓고 더 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뭔가 막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놓아봐야 돼요. 시각적으로 놓아봐야 돼요. 구체물을 가지면서 그걸 양적 개념을 형성을 해야 나중에 반구체물 저렇게 그림을 그려도 머릿속에 저게 어느 정도 양이다 양적 개념이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많이 안 거친 애는 나중에 수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수식으로만 푸는 거지 이 실제로 이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못 풀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창의적으로 못 풀어요. 제가 말하는 창의적인 거는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대로 풀어가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문제가 되어도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조리 막 해보고 선생님 이렇게 저 풀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저학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해봐야 고학년 올라가서도 잘하는데 저학년에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덜어 계시거든요. 근데 고학년 가면 안 하죠. 네. 어려워. 네. 그리고 이제 뭐 도형이다. 제가 지난번에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하고 막 합동인 이런 거 이제 수업을 신규 선생님이셨는데 군대 가시기 전에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공개하시고 뭔가 이렇게 수업 협의를 했는데 선생님이 애 같아서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 애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얘들 이제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시간에 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를 약간 복습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짚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선생님 말이 더 길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애들 표정이 뻥했거든요. 듣고 있으면 뻥할 수밖에 없죠 뭐. 네,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나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막 나름대로 메모하시고 난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지 아이들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짚어줄게 라고 했는데 애들 표정이 뻥하니까 선생님이 더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와서 해보라고 해야 돼요. 자, 네가 직접 한번 해볼래? 그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희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제 한번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내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끝맺음을 해야 되지?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하는 거지. 그때 망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미 애들은 마음이 이미 머리가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는 뭐 저는 아이들하고도 이거를 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틀렸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상세하게 더 잘한 거예요. 4.8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잘 하신 거죠. 다 다르죠, 선생님. 그리고 이런 것도 가끔 필요해요. 아까 선생님 한 애를 보고 하든 처음에는 보고 해도 돼. 나중에는 약간 미션을 주세요. 서로 다르게 그림을 그려봐. 그럼 애들이 의논해요. 나 동그라미로 할게. 나 네모로 할게. 나 막대로 할게. 나 수직선으로 할게. 서로 다르게도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럼 야, 수직선 어떻게 하는 건데? 가르쳐 주는 거지. 이 책에 있잖아. 책에 이쪽에 봐봐. 보고 해. 이렇게. 그때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때 약간 양적 개념이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학교에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알려주고 이 선생님이 이 좀 연필로 해서 좀 희미해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5학년 아이들 분수의 덧셈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 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덧셈을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게 1과 5분의 3 더하기 2와 3분의 2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네. 각자 조금씩 다르게.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문장으로도 쓴 거 보니까
나름대로 얘가 조금 일단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대분수는 대분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인수를 구하였다.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이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전체 나와서 이렇게 설명했다. 얘들아 모둠안에서도 잘 이해 안 되면 좀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어디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옆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될까? 선생님도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어때? 우리도 그럼 좀 더 이렇게 그러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둠에 다니시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코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있어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묻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이러시면 안 되고 맞아. 한번 해봐. 괜찮은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서 발표해도 될 것 같다. 해봐 일단. 마구 틀리고 이거를 꼭 묻는 애가 있거든요. 완전 습관이 돼요. 맞아, 의식 맞아. 중에 튀어나와. 맞아. 맞아. 제대로 했네. 그럼 우리도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분수의 뺄셈. 네. 2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을 이 아이는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너무 희미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실 때 이 TV가 좀 희미하네. 네,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줄 아는, 이렇게 그림과 이렇게 설명할 줄 아는 애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애다. 라고 하면, 실제로 수학자들도 다 저렇게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수학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직접 찾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딱 주고, 요것만 딱 던져주고, 창문토의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문제를 주는 거죠. 문제를 모둠에 주고 이때는 모둠마다 다 똑같았고 두 번째 미션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만들고 서로 모둠별로 두 모둠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검사나 해주고 막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틀려 우리하고 좀 다른데도 맞기는 맞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요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풀 수 있는 방법들대로 어느 정도 푸는 것이 기회를 일단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수학과 말씀드리면 함께 배움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되게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안내해드렸고 그랬는데 방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같이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선생님이 낸 주제를 이제 모둠별로 저는 이제 이건 좀 다른 방법이에요, 선생님. 모둠별로 토론에서 전체 토론까지 이렇게 오면 좋은데 모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떨 때 그렇게 하냐면 그 단원에 제일 처음 나올 때 그때는 방금처럼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고 좀 특별할 때 그렇게 쓰시고 만약에 이제 한 시간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만 풀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수학 시간에는 수학의 규칙 각자 혼자 풀고 이게 아니고 함께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함께 수학을 해결하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한 문제를 딱 줘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이 한 문제를 학급 전원이 다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기초 부진 아이도 이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럼 그거에 더 깊이 밑으로 내려가서 선수학습까지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안 되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 약간씩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못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다 하려고 하는데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끼리 선생님 저 해결했어요. 그러면 누가 오죠? 그러면 야 네가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봐. 저는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 그러면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니면 맞으면 그 방법 좋은데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되고 그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 어디까지 했는데 한번 풀어봐. 여기서 여기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방법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야 이렇게 풀어봐봐. 내처럼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 안 돼.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얘가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면 또 옆에 애가 설명해서 또 해주면 그때서 알아듣는 애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특히 작은 학급일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방법을 함께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함께 배움이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은 다니면서 격려해주고 저쪽에 제가 지금 지영이가 저기서 지금 조금 약간 어려워하던데 가서 한번 좀 봐줘. 이렇게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다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전체가 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딱 해보고 나면 아이들이 우리 전체 다 했어 막 이렇게 이러면 되게 이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이해할 때까지 친구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야 그러면 가르쳐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요. 수학 대화에서 서로 고맙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럼 내가 저기 친구한테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올게.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이게 효용이 되는 분위기. 이런 거. 그래서 함께 배움도 되게 그래서 함께 배움은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일본은 사실 이런 수업 방법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함께 배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예. 특히 사회성.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업 중에 돌아다니거나 서로 이야기해도 되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풀이 방법을 물어보거나 모르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어서 전원이 과제를 달성하도록 우리 해봅시다. 수학 과제를 좋은 과제를 잘 줘야 돼요. 너무 쉬운 과제를 주면 빨리 풀겠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긴 한데 뭐 쉬우면 쉬운 대로 오늘은 우리 몇 분 걸렸다 이러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과제를 애들이 또 만들어 보거나 이러셔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배우는 거죠. 이게 모둠에서 서로 막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전체 토론 섞어도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둠에서 먼저 한번 해보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이게 조금 잘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학급 전체에 섞어서 개별적으로도 잘 하는. 특히 이제 이때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이제 주도적으로 약간 좀 더 잘 나누어 주는 학생이 좀 누구 좀 한번 챙겨봐요. 그는 걔를 전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저는 이제 이때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3분단에 누가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가서 봐줄래? 누구야? 뭐 그럼 걔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하는 애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이제 교통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가르쳐주는 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네가 갖고 있는 거를 얼마나 나누어 주고 싶은지 그런 걸 일단 그 아이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나도 그러면 좀 그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이것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랑 그 성장교실 꾸준히 해오신 선생님 중에 이거 함께 배움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때가 신규 교사 때였는데 이제 성장교실 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제 우리 이 함께 배움 같이 배우고 연습하면서 이제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은 선생님의 몫이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학교가 바뀌어. 작은 학교에 가서 지역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어. 근데 이렇게 아이들 자기의 이거는 교사의 수업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면서 계속 선생님도 성장